2016년 4월 13일 저녁 8시 30분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 코비나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옆집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그것도 20번 넘게 난 것 같은데 지금은 애가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어요. 얼른 와주세요.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 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서둘러 현장으로 출동하죠. 5분 후 저녁 8시 55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2층짜리 타운하우스였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집주인 왕신리가 나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멍하니 경찰을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횡설수설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립니다.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죠.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경찰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문을 발로 힘껏 찹니다. 1층 화장실 문이 열리고 화장실 안에는 3명의 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3명은 모두 왕신리의 자식들로 첫째 딸은 8살, 둘째와 셋째 아들은 각각 6살과 3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잔뜩 질려 떨고 있었는데 경찰의 눈에 막내 아이가 입고 있는 잠옷이 들어옵니다. 잠옷 곳곳에 혈흔이 묻어있는 걸로 보아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었죠. 경찰은 새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으악! 침실 문 앞 바닥에 남자와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피로 가득했죠. 처참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옆에서 칼을 그리고 주변에서 권총 한 자루와 소총 한 자루를 발견합니다. 바닥에는 탄피 18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모두 권총 탄피였죠. 두 사람은 총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 몸에서만 대략 20발의 총상이 발견됐죠. 여성의 얼굴에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있었고 이빨은 여러 개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요 용의자로 이 집의 주인 왕신리를 지목합니다. 숨진 피해자들의 상태로 보아 용의자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쏜 것으로 보였습니다. 총알 중 일부는 2층 바닥을 뚫고 1층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죠. 피해자들은 60세 동갑내기 중국인 부부로 띠아오 아이핑과 장슈입니다. 용의자 왕신리의 장인 장모죠. 범행이 일어나기 1시간 전 이들 부부는 손자 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띠아오 아이핑과 장슈의 딸 띠아오리는 몇 년 전 왕신리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야근 중이던 띠아오리가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달려옵니다. 처참한 상태의 부모님을 본 띠아오리는 절규하죠. 4개월 전 띠아오 부부는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틀 뒤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참변을 당하다니. 사건 발생 후 왕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죠. 왕신리가 사람을 죽이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닌데 왕신리는 평소 겁이 많고 사람들 눈치를 엄청 보는 겁쟁이에요. 왕신리 1972년 출생, 당시 나이 43세, 중국 청두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신리의 아버지는 북경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항공우주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된 왕신리는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북경으로 전학을 갑니다. 왕신리는 말수가 적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걸 어려워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북경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친구들은 지방 사투리를 쓰는 왕신리를 괴롭히고 비웃었죠. 중학교 내내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외톨이로 지낸 왕신리는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이야기할 친구도 없고 하다 보니 외로움과 서글픔이 그대로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성 강한 행동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왕신리가 고등학생이 되고 왕신리의 아버지가 일 때문에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1992년 20살이 된 왕신리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열심히 공부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왕신리는 자신의 영어 이름을 카미네로로 짓습니다.
카미네로는 스페인의 유명한 축구선수 이름이죠. 카미네로 선수의 열렬한 팬이었던 왕실리는 그의 이름을 자기 영어 이름으로 지은 거였죠. 왕실리는 미국에 온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거의 없었죠. 중국인 몇 명하고만 최소한의 교류를 할 뿐이었습니다. 늘 말이 없고 소심했던 탓에 토론 수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수업 중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지레 겁먹고 집으로 도망간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그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면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라도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말대꾸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1998년 대학 졸업 후 왕실리는 뉴멕시코에 있는 미국 국립전파천문대에 취업합니다. 미국 국립전파천문대는 외계에서 오는 전파를 수집해 분석하는 미국의 천문연구시설이죠. 이곳은 중국인이 거의 없어 자신과 같은 중국인하고만 교류했던 왕실리는 더 움츠려들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뉴멕시코는 총기 휴대를 허용했는데 축구 외에 별다른 관심이나 취미가 없던 왕실리는 회사에 다니면서 총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는 23자루의 총기를 구매해 장식처럼 벽에 걸어둡니다. 2년 후 2000년 왕실리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옵니다. 이후 보잉사에 입사한 왕실리는 군사 위성통신 분야에서 일하죠. 2002년 왕실리는 보잉사를 그만두고 한 무기회사 품질검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왕실리의 연봉은 약 10만 달러로 당시 미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36,000달러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왕실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30이 넘도록 지금까지 여자친구 한 번 사귀어 본 적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왕실리의 부모는 아들이 하루빨리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으면 했지만 정작 왕실리 본인은 연애나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3년 왕실리의 아버지가 퇴직합니다. 왕실리의 부모는 늘 중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왕실리의 부모는 아들 왕실리만 미국에 남겨두고 고향 청도로 돌아갑니다. 부모의 소개로 왕실리는 9살 연하의 중국 여성 띠아오리를 알게 됩니다. 띠아오리는 스촨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화서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퇴직해 집에서 쉬고 있었죠. 띠아오리의 부모는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왕실리의 부모는 띠아오리 집안의 재력을, 띠아오리의 부모는 왕실리의 미국 국적을 마음에 들어 했죠. 양가 부모의 주선으로 왕실리와 띠아오리는 만남을 갖게 되고 한 달 만에 결혼합니다. 만난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냐며 젊은 사람들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결정은 왕실리 띠아오리 두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양가 부모의 결정이었습니다. 왕실리의 부모, 띠아오리의 부모가 자식들 결혼에 더 적극적이었죠. 왕실리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띠아오리는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한 결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애틋한 감정이 있거나 스파크가 튀어한 결혼이 아니었죠. 띠아오리는 결혼 후 비자가 나올 때까지 1년 넘게 왕실리와 떨어져 중국에서 지냈습니다. 2007년 비자를 받은 띠아오리가 마침내 미국으로 옵니다. 왕실리와 띠아오리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엘몬테로 이사가죠. 왕실리의 부모는 결혼 선물로 2층짜리 집을 사줍니다. 물론 약간의 대출이 있긴 했지만요. 왕실리의 부모는 아들의 신혼집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생활합니다. 결혼 전 왕실리와 띠아오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 불평불만이 끼어들 틈이 없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딸과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2011년 띠아오리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미국에서도 간호사로 일하고 싶었지만 남편 왕실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왕실리는 띠아오리가 처음 생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 잠시만 다정다감했을 뿐 제멋대로인데다 아나무인 그 자체였죠. 성격도 급하고 통제욕도 아주 강했습니다. 띠아오리는 뭐라든 무조건 남편 왕실리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 두 사람은 자주 다퉜는데 왕실리는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바로 아내 띠아오리에게 욕하고
중국에 있는 장인 장모 욕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보처럼 찍소리도 못하면서 정작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며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모조리 아내에게 다 풀어댔죠. 하루는 왕실리와 띠아우리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산책하다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제 분을 이기지 못한 왕실리가 아들을 안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는데 왕실리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한 띠아우리가 얼른 아들을 받았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어린 아들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집에서 말다툼하다 왕실리가 띠아우리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2층 방에는 왕실리가 23자루의 총을 보관하고 있는 총기 금고가 있었죠. 그런데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왕실리가 발목을 접질리더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왕실리의 어머니가 흥분해서 날뛰는 아들을 보며 소리 지릅니다. 만약 이때 그가 다치지 않았다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말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끔찍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2013년 결국 이들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고 맙니다. 2013년 3월 띠아우리가 6개월 된 막내 아들을 안고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왕실리에게 설거지를 부탁하죠. 왕실리는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집안일을 시킨다며 버럭 화를 냅니다. 남편의 반응에 화가 난 띠아우리 역시 욕으로 응수하고 이성을 잃은 왕실리는 아내 띠아우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더니 주먹으로 내려칩니다. 띠아우리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이빨이 하나 빠집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그녀는 울부짖으며 경찰에 전화하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은 왕실리를 제압한 뒤 집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왕실리의 총기 금고를 발견합니다. 왕실리가 뉴멕시코주에서 구매한 총이었죠. 캘리포니아주는 뉴멕시코주와 달리 총기 규제가 엄격한 곳입니다. 경찰은 왕실리를 가정폭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총 23자루를 압수하죠. 왕실리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아내 띠아우리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청합니다. 이런 자도 남편이라고 마음이 약해진 띠아우리는 기소를 취하하고 왕실리는 석방되죠. 이 일로 3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던 왕실리는 11년 단위 회사에서 해고됩니다. 띠아우리는 10만 달러의 합의금과 새 아이를 자신이 데려간다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왕실리는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에서 10만 달러를 띠아우리에게 줍니다. 합의금을 받은 띠아우리는 새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죠. 합의금에 비싼 변호사 비용, 거기다 아이들까지 빼앗기자 화가 난 왕실리의 부모는 왕실리만 두고 중국 청두로 돌아갑니다. 이번 일로 왕실리의 삶은 180도 달라지죠. 그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규모가 작은 한 방위산업 부품 제조업체에 들어갑니다. 작은 회사라 그런지 이전 회사보다 대우도 좋지 않았고 월급도 턱없이 낮았습니다. 연봉 10만 달러를 받던 그가 4만 달러밖에 받지 못했죠. 거기다 일도 많고 회사가 집에서 멀다 보니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지원을 끄는 게 왕실리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죠. 중국으로 돌아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띠아우리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죠.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만큼은 절대 안 돼! 띠아우리는 왕실리와 떨어져 따로 살기는 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왕실리는 자기가 지내는 아파트 렌트비와 아이들 양육비를 떼고 남은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죠. 2013년 왕실리는 만나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지냅니다. 그는 가족, 친구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죠. 왕실리는 이런 고립된 생활을 2년 가까이 이어갑니다. 2014년 말 양가 부모의 설득으로 띠아우리가 마음을 돌립니다. 띠아우리는 아이들이 중국이 아닌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랬죠. 2015년 3월 띠아우리는 새아이와 함께 남편 왕실리가 있는 미국으로 갑니다. 다시 왕실리와 잘해보기로 하죠. 2015년 7월 왕실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2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삽니다. 비극이 일어난 바로 그 집이죠. 왕실리는 다시 살게 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상한 남편, 아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과 달리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 쓰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죠. 왕실리는 아내와 떨어져 혼자 지낸 몇 년 동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겠습니까? 한 달 후 2015년 8월 왕실리가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일자리를 잃은 그는 예전
아니 그전보다 더 악랄한 인간으로 변합니다. 2015년 9월 띠아오리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며 집안 경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띠아오리가 돈을 벌자 왕신리는 집에서 게임이나 하며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띠아오리의 부모 띠아오핑과 짱슈가 미국으로 옵니다. 직장일로 바쁜 딸을 대신해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4달 정도 미국에서 머물면서 딸을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왕신리는 장인 장모의 존재가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은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석 달째에 접어들자 왕신리는 장인 장모 앞에서 싫은 티를 팍팍 내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2016년 4월 가사 분담, 자녀 양육, 경제적 문제 등으로 왕신리와 장인 장모의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왕신리는 장인 장모가 자신을 무시하고 딸인 띠아오리 편만 든다고 생각하죠. 하루는 왕신리가 장인 장모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쏟아냅니다. 당신들쯤은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줄 수 있어. 경찰도 당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을걸? 사위의 막 나가는 행동에 띠아오리의 부모는 큰 충격을 받고 4월 19일로 예정돼 있던 귀국일을 15일로 앞당기죠. 2016년 4월 13일 띠아오리의 부모 띠아오핑과 짱슈는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낮에는 딸과 함께 쇼핑도 하고 밥도 먹죠. 저녁 6시 30분 오늘은 밤 근무라 띠아오리는 병원에 출근합니다. 집에는 띠아오리의 부모와 왕신리, 세 아이가 함께 있었죠. 띠아오리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죠. 띠아오리가 출근하고 2시간 후 20발이 넘는 총성이 들리고 띠아오리의 부모는 사망하고 말죠. 사건 발생 2년 후 2018년 9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왕신리는 눈에 띄게 야유였고 희끗희끗 늘어난 흰머리 덕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법정에선 왕신리는 사건 당일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자신을 변호하죠. 그럼 왕신리의 주장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저녁 6시 30분 아내 띠아오리가 출근하고 왕신리가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는데 장인 장모가 할 말이 있다며 그를 부르죠. 왕신리는 장인 장모가 있는 2층 방으로 갑니다. 장인 띠아오 아이핑이 말하죠. 우린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걸세. 여기 미국에 남아있을 생각이야. 왕신리는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친 말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급기야 몸싸움으로까지 번집니다. 장모 짱슈가 칼을 가져와 자기 목에 겨누며 말합니다. 빨리 대답해. 자네가 반대하면 죽어버릴 거야. 왕신리는 짱슈의 행동에 동요 하나 없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하죠. 마음대로 하세요. 뭘 하시든 상관 안 할 테니 여기서만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나가면 하고 싶은 게 뭐든 마음대로 다 하세요. 잠시 두 사람의 대치가 이어지고 그 틈에 장인 띠아오 아이핑이 아내 짱슈의 손에서 칼을 빼서 왕신리를 위협하며 말합니다. 널 죽여주겠어.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왕신리가 소리칩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중국으로 추방될 거고 다시는 미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되겠죠. 추방돼 다시는 미국에 올 수 없을 거라는 왕신리의 말에 장인과 장모는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애걸하죠. 왕신리는 다시는 자기 집에 오지 말라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띠아오 아이핑과 짱슈는 잠시 상의 좀 하겠다며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약 30분 후 왕신리가 장인 장모를 부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 장인은 지금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왕신리는 만약을 대비해 총을 가지고 장인 장모가 있는 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장인과 장모가 달려들어 왕신리를 넘어뜨리고 장인 띠아오 아이핑이 왕신리의 총을 잡고 빼앗으려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총이 발사되고 그만 장모 짱슈가 얼굴과 몸에 총을 맞습니다. 몸싸움 끝에 왕신리가 총을 잡자 장인 띠아오 아이핑이 방으로 가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띠아오 아이핑이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왕신리는 장인을 향해 미친듯이 총을 연속 발사하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왕신리가 그제야 띠아오 아이핑과 짱슈 두 사람의 상태를 살핍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인 장모를 죽였다는 죄책감의 왕신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이 모든 게 장인과 장모 탓이라는 생각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는 총을 재장전한 뒤 이미 숨을 거둔 두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쏩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난 왕신리는 아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아래층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왕신리는 경찰에 전화해 자수하려 했지만 총을 든 경찰 특공대 등이 집에 들이닥칠 경우 자칫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경찰서로 가 자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막 집을 나서려는 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왕신리의 진술입니다. 왕신리는 사고에 의한 과실치사를 주장하죠. 장인 장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생명의 위험을 느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신리의 주장을 믿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띠아와이핑과 짱슈는 이틀 뒤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이미 다 끊어놓은 상태였죠.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도 중국에 간다고 다 알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미국에 남겠다고 하다니 이상했죠. 왕신리의 큰딸과 둘째 아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아빠와 외할머니가 심하게 다퉜어요. 난 동생을 데리고 1층 화장실에 숨었어요. 막내 동생은 그때 2층 침실에 있었는데 첫 번째 총소리가 나고 우리가 있는 1층 화장실로 내려왔어요. 그때 동생 잠옷에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이어 둘째 아이가 말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더니 총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1층 화장실에 있었어요. 아빠는 우리한테 오지 않았어요. 범행 후 아이들을 찾아 함께 있었다는 왕신리의 말은 거짓이었죠. 둘째 아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왕신리와 사격 게임을 했는데 타깃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였다고 하죠. 부검 결과 띠아와이핑과 짱슈의 몸에서 각각 12발의 총상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치명상이었습니다. 또한 짱슈의 입술 주변과 입안에서 많은 양의 화학이 검출됐는데 이는 총을 입에 넣은 채로 발사했다는 걸 의미했죠. 오발이라고 주장한 왕신리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에서는 왕신리, 한 사람의 지문만 검출됐습니다. 왕신리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살해 의도가 명백한 계획적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2018년 10월, 배심 원단은 1급 살인 혐의로 왕신리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2019년 1월 2일, 재판부는 왕신리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왕신리는 마지막까지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1, 남의 집안일은 모르는 법이라지만 처음엔 몰랐다손 치더라도 맞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친정집 온 딸을 설득해 다시 사지로 내몬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억지로 결혼시키고 남의 딸 인생까지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죽기 살기로 싫다는데 그걸 설득해 이혼을 말린 양쪽 부모들이나 각자 능력이 있는데 꼭 저렇게 전쟁같이 살아야 했을까부터 무엇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을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